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입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지금 코로나19와 유가가 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3대 지수 0.6에서 0.7%가량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할 재정안을 의회가 분명히 승인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알레르기 감염증 연구소의 안소니 파우치는 코로나19가 다음 주면 턴어라운드 할 거라면서 낙관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면서 시장 상황도 함께 파악해 보시고 매매 전략들도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많은 내용들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더 궁금한 내용들은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보시면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시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김재준 해설위원님 그리고 아토트레이더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토트레이더님 일주일 만에 또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먼저 준 차장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뉴욕에 이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뉴욕 증시가 이제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였는데 그래서 조금 또 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좋은 뉴스도 많고 하니까 저희와 같이 이 부분 체크하면서 1시간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준 차장님의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들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은 아토트레이더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아토트레이더입니다. 일주일 만에 찾아뵙게 되는데, 자, 오늘도 나스닥이랑 이제 골드, 그리고 5일 유로FX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또 분석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자리들만 또 분석해서 그리고 방향성까지 함께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아토트레이더와 함께 할 거고요. 아토트레이더의 이 차트 분석들 많은 분들 좋아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오늘 지수 선물 반등하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과 골드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장 대비 0.9% 상승입니다. 2665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나스닥입니다. 0.85% 오름세입니다. 807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5%가량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24.86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52% 상승입니다. 1692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 하락세입니다. 1.0502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지수 선물 어제 소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다시 1%가량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크루드 오일도 10시를 기해서 다시 조금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골드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자, 준 차장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뭐 일단 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거의 3% 넘게 흐르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차익 매물은 소화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약간 뭐 눌렸을 때 매수 들어가는 분들이 있듯이 오늘은 약간 또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닌가 싶은데 상승의 힘은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뉴욕과 미국 이제
미국의 여러 주에서 확진자가 조금 다시 또 급증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어서 네. 상승을 하긴 하고 있지만 좀 불안불안한 장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원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조금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긴 한데 뭐 내일 있을 이제 회담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회담을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이따 업앤다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그동안에 이 사망자가 이틀 동안 감소했다는 것에 너무나도 낙관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다시 사망자가 730명대로 급증을 하면서 그에 대한 실망 매물이 어제 조금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시 소폭으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부분들 저희 잠시 후에 트레이딩 타임에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오늘 외신 소식들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나 사망자 수가 둔화를 했다고 예측을 했다가 다시 또 높아지니까 심리가 많이 위축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시장이 지금 광보합권 넘어서 흘러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가 0.61% 상승해서 22,792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56% 상승해서 2,67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가 0.61% 상승해서 7,935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빅스 지수도 마이너스 3%로 많이 고점에서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먼저 같이 뜬 속보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제목에서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증 연구소 소장이 다음 주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이 바이러스가 좀 진정이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다우존스 지수가 300포인트가 점프하면서 출발을 했다 나와 있는데요. 이번 주만 지나면 코로나 확산이 둔화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서 증시가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 증시 흐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상승을 하는지 또 하락을 하는지 잘 예측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크게 미쳤다기보다는 지금 시장 흐름은 좀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부터 그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희망의 빛이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빛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네요. 일단은 뉴욕주에서 확진 속도가 둔화됐다는 소식에 미 증시가 급등한 게 그저께인데 오늘 뉴욕 내 사망자가 하루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동안 사망자가 731명 발생하면서 앞으로의 확진 추세까지 예측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또 미국 확진자는 40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됐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WHO의 비난도 삼가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경고가 늦었다. 그들은 더 일찍 경고했어야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협박 아닌 협박 발언을 했는데요. WHO가 중국 편에 너무 서 있다. 차이나 센트릭, 너무 중국 중심적이다라고 비난하면서 이 자금으로 좀 딜을 원하는 듯한 그런 행세까지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WHO가 1시간 전에 대답을 내놨는데요. 지금 팬데믹이 고점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자금 삭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지금은 자금 지원 중단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뭐 저도 어느 정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팬데믹 선언을 조금만 더 일찍 했더라면 국가들의 이런 조치가 더 빨라졌을까 아쉬움은 남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지나온 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비난은 잠시 접어두고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한 줄기 빛이 빨리 찾아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함께 살펴볼게요. 이번 소식은 조금 안 좋은 소식인데요. 유럽에서 이 코로나 본드, 국채 공동 채권을 발행하는 이런 구제금융 방법 문제를 놓고 유로존의 재무장관들이 16시간 동안 16시간이나 협상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유럽 안정화 기구를 통해서 지원을 검토를 했지만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이 조건 제시가 필요하다라면서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유럽 안정화 기구가 ESM이라고 불리는데 이 ESM은 유로존 채무 위기 당시에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국가들을
주식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마련된 기구입니다. 지금 코로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지금 ESM 신용 한도를 없애거나 늘려야 한다, 줄여야 한다라고 입장을 갖고 있는 반면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같은 코로나 피해가 비교적 덜 심한 국가들은 ESM을 추진을 하더라도 코로나 관련 보건에만, 그러니까 국한된 그런 리밋에서만 이 ESM 기구를 설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반대 측과 찬성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인데요. 또 다른 쟁점인 코로나 본드 발행도 국가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찬성 쪽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같이 지금 부채 비율이 한껏 높아진 국가들은 이 코로나 본드 발행에 찬성을 했지만 네덜란드나 독일 같이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유로존 협상 가능성이 좀 불확실성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유로존은 아무래도 국가들이 좀 다양하게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의견이 합치가 이루어지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이 앞으로 좀 막막한데요. 어떤 행보를 걸을지 저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각국 경기 부양 돈풀기 3월 국채 발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발행한 국채 규모가 지금 사상 최대치인 2조 1천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한화로는 2,562조 원을 기록해서 월간 기준으로는 역사상 전례 없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각국 정부가 여태까지 한 번도 이행한 적이 없던 유례 없는 재정 부양책에 나서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여기 보시면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부채가 GDP의 322%나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40%가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는데요. 여기다가 지금 글로벌 역성장까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앞으로 이 322%에서 20% 정도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또 앞서 지난달에 G20 국가들이 영상회담을 가지면서 전 세계에 5조 달러 이상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엠레티 프릭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초완화 정책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오히려 부채 불균형과 자산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슈퍼 부양책들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정적으로 불균형 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정말 이런 부분까지 예상을 못했었는데 저희가 이런 부양책이 나온다고 무조건 좋아만 할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나올 수 있을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골드만삭스가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예측을 한 기사인데요.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근 지수 흐름이 좀 등락을 반복했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날이 더 많아지면서 3대 지수가 저점에서 20% 가까이 회복을 해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골드만삭스 최근의 랠리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더 큰 하방 위험에 놓였기 때문에 절대 흥분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주가 상승이 강세장에 진입한 건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한 건데요. 또 지난 2008년대를 비교하면서 그때 금융위기 때도 시장이 몇 달 동안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그 다음 해인 2009년도에 저점을 찍었다. 바닥을 그때서야 드러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세가 올라왔다고 너무 좋아할 게 아니라 좀 차분하게 열정적인 마음은 줄여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또 골드만삭스가 서베이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50%는 저점이 지금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75%는 주식시장이 약세장에 당분간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기관 투자자의 38%가 S&P 지수가 연말쯤에는 2,800선 정도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나머지 이 3분의 2 가량은 이 정도, 지금 현재 S&P 지수가 2,663포인트인데 이 정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거의 일단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금의 약세장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지수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꼭 참고하시고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아토 트레이더님 그리고 찐 차장님 모셨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 미 증시는 상승 출발은 했는데요. 장 초반에 1%가량의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그 상승폭을 조금 줄인 상황입니다. 3대 지수가 모두 0.2%가량의 상승만 보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요. 지수 선물도 개장과 함께 조금은 하방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바로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지수 선물부터 오늘도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전일 대비해서는 0.6%가량 상승 2661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은 어떤 방향 보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이 방향이 갈렸네요. 준 차장님 매도 그리고 아토트레이더 매수 의견 주셨는데 아토트레이더 전략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네, 일단은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매수도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나스닥이 지금 호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8,006선에 지금 진입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잠깐 방송하기 전에 차트에서 잠깐 확인했었는데 150까지 잘 올라가고 있네. 그래서 근데 지금 장이 시작하고 나서 지금 100포인트 정도 가량을 지금 뱉어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더라도 그래도 저는 한 계약으로 좀 꾸준히 보려고 들어갔던 거라서 지금 목표가도 좀 정해놓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 잠깐 보게 되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하게는 못하지만 80% 정도까지는 제가 오늘 캔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뷰가 좀 보이긴 보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나스닥이 가장 중요했던 선이 7,800선이었습니다. 7,800선하고 그 윗단선 8,000선이 가장 중요했었는데 자, 이게 지금 가격선 비례를 잠깐 빼볼게요. 자, 여기 가격선만 다쳤을 때 7,824라인 때 예전에는 지금 여기 가격선에서 이제 잠깐만요. 여기 펜이 안 써지네요, 오늘은. 자, 여기 가격선 7,814라인 대에서 이제 매도 저항값을 계속 주다가 현재 이 월요일 날 짠 캔들에서 이제 크게 돌파격 이제 매수 양봉이 발현이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날 캔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이 캔들을 보고 나서 거래량을 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상승뷰를 주고 고점을 찔러놨거든요, 얘네들이. 고점을 찔러놓고 십자봉을 마감을 했어요. 자, 어제 나스닥을 매매하면서도 매수세가 살아있으면서도 계속 매수를 안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일봉에서 십자 음봉이나 십자 양봉이 뜰 가능성이 가장 큰 캔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다음날 캔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오늘자 캔들이. 이런 캔들이 만들어지고 돌파가 나오고 이제 안착봉이라거든요. 이게 매수세를 지켜주는 캔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점 매물 빠지면서 당연히 이제 거래량이 넘쳐난 건 맞는데 이 거래량이 넘쳐난 이유가 청산 매물도 빠지긴 빠지지만은 이 매수세를 지키기 위한 거래량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자를 제가 그래서 크게 봤던 게 뭐냐면은 목표값은 여기 고점을 좀 더 위로 나오지 않을까, 고점까지는 위로 가지 않을까 해서 매수세를 지금 계속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오늘자 이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트 보니까 그냥 저가 찍어 놓고 제가 조금 모했던 가격선은 이제 7,950선 정도에서 매수를 잡고 싶었었는데 가격선이 조금 이제 안 주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53까지 찍어주고 나서 내가 자리를 3포인트 정도 못 받았구나 이러고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이 되고 나서 오전에서 지금은 8,006라인에서 지금 매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레이딩을 하게 되신다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 봤었을 때 8,040선이 지금 조금 무너지면은 나스닥이 위태위태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8,040선이 깨지면은 얘네가 무조건적으로 매수 보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락 보합세를 보여줄 건데 얘네가 매수세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구간은 현재 8,040선이고 돌파를 해줘야 되는 자리는 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지금 8,084라인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고가 라인대를 한 번 더 들어설 겁니다.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가단을 2번 올려놨거든요. 하나, 2번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8,130까지, 그리고 8,150까지 한 번 이렇게 2번 올려놨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매수세가 살아있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저항 걸리고 있는 자리가 8,084 구간입니다. 저라면은 만약에 추격 매수 들어갈 것 같으면은 8,084 뚫리고 나서 안착 한 74 정도에서 따라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는 오늘 그냥 줄매수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었죠. 뭐 진입한 시점도 저도 있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 좀 시점 바라보고 있고 외려 조금 주의해야 될 자리 같은 경우가 84가 라인대가 돌파가 되더라도 앞선에 120, 112 라인대 지지가 있습니다. 112. 그래서 이 112 구간대에서는 사실상 조금 매매를 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2에서는 매수든 매도든 둘 다 좀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재 가격대만 맞춰주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매수 포지션은 들고 있는 상태고요. 8,006선에서 매수를 들어가셔서 일단 그래도 지금 수익권이기는 한데 8,150선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좀 되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매수세가 더 강하다 이런 측면에서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8,084선을 돌파한다면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매수를 봐도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좀 다시 8,084선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볼까요? 지금 건들면은 아마 매수든 매도든 아마 손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지금 너무 위험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토트레이더의 전략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준 차장님은 매도를 주셨어요. 네, 저는 어제도 매도를 들었는데 일단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점 대비해서 단기간에 거의 뭐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피로감이 있어서 차익 매물이나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에서 매도를 드린 거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더블딥을 형성할 거다 뭐 이런 의도는 아니고 사실 오를 뉴스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현재. 뭐 뉴욕 쪽에 뭐 이제 사망자가 뭐 731명이죠. 뭐 가장 뭐 일일 최다 사망자를 기록하면서 조금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거 말고는 이탈리아는 정말 뚜렷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제 3,000명대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좋은 호재고 또 상징적으로 이제 영국의 보리스 총리죠. 그분도 이제 중환자실 갔다가 조금 안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뭐 상징적으로 조금 좋은 뉴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가장 이렇게 좋은 호재라고 보는 게 미국의 이제 정책적 대응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지금 문우신 재무장관이 또 $2,500 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을 또 이제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여기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인 이제 소상공인이나 이제 소비 시장의 이런 피해들은 또 발빠르게 공격적인 이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극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방어막을 쳐주는 이런 정책적의 이제 빠른 대응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호재일 것 같고 또 하나 또 좋은 뉴스들을 찾아본다면은 미국의 이제 그 은행의 예대율 있잖아요. 예금과 이제 대출의 비율이 뭐 닷컴 때나 뭐 이렇게 리만 브라더스 때는 거의 90% 이상이어서 더 이상 대출할 여력이 없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70에서 75% 정도 사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은 많이 유동성을 풀 여력이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리보 금리가 최근에 계속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워낙 달러에 대한 이제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달러 쪽으로만 수요가 몰려서 이제 리보 금리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달러가 조금 안정세를 취해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게 조금씩 하향세를 그리면서 달러에 대한 이런 달러가 보통 달러를 원할 때는 약간 금융시장이 극심히 불안할 때 달러 쪽으로 모든 수요가 몰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완화돼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 대한 물론 불안감과 두려움은 아직도 여전하지만 예전에 그 공포에 비하면 조금 줄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이런 수요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뭐 이제 또 반사적으로 유로도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문제는 요즘은 또 하이힐드나 이런 스프레드는 또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전보다는 조금 둔화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쪽은 진짜 연준이나 이제 행정부가 조금 대응을 잘해서 조금 막아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연준이나 이런 미국 행정부가 할 수 없는 신흥국의 이제 크레딧 리스크가 또 이제 부각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아르헨티나, 남아공, 브라질의 이런 그 각국 이제 통화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하고 CDS 이제 그 CDS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제 부도가 날 확률이 높을수록 이제 올라가는 이제 CDS 프리미엄이 있는데 이것도 급등을 하고 있는 추세고 아르헨티나는 얼마 전에 이제 또 3대 신용평가사에서 부도 직전의 등급까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신용 등급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 이런 것도 조금 불안하고 그래서 아직은 코로나가 뭐 둔화세를 보이는 나라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려는 계속되고 있고 이거에 따른 여파는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신용 등급 아마 평가 기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또 미국은 또 이제 실적 발표도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증시는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고 지금 가파르게 상승한 거에 대한 약간의 조정은 나와주는 게 맞고 나와야지만 조금 더 건강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오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네, 네. 매도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뭐 계속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좀 섞여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코로나19와 관련한 좀 불확실성 이런 부분은 여전히 존재를 하지만 그래도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이 부양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는 점,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증시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은행들의 유동성도 아직은 여력이 좀 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 그동안에 올라왔던 피로감에 대한 차익 매물들 이런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렇게 오늘 지수 선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바로 이어서 또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크루드 오일이 지금 오펙 플러스와 미국 간의 감산을 두고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는 다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는 전일 대비해서는 4%가량 올려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24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원유 재고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원유 재고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자, 현재 구간에서 두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준 차장님 관망 그리고 아토트레이더 매수 의견 주셨는데 아토트레이더님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 봐도 될까요? 지금 이 자리요? 지금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 상황에서. 네. 지금 저는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지금 23점 저가 라인대 지금 일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저가 라인대가 23.74 라인대를 찍고 나왔거든요. 근데 전일 종가 대비를 봤었을 때 63 라인대 근처에서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 매려 좀 불안한 감이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잠시만 가격선이 왜 이렇게 짧게 돼 있을까? 네. 자, 어차피 21선만 좀 보면 되는 거니까. 네. 지금 파란색이 21선인데, 자, 파란색, 저는 이제 오일이나 이제 지수 종목 같은 경우는 투기성이 조금 높은 종목들은 이제 21선하고 이제 61선, 21선을 되게 주요로 보는 편인데, 이게 기준은 저 항상 보긴 보지만은 일단 돌파한 다음 캔들이 이게 여기 있습니다. 이제 21선을 돌파 나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 안착이 나오고 이제 돌파가 나온 격이라 볼 수 있거든요. 이 격이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하락이 계속 나오지 못하고 이 격을 지금 캔들이 그냥 올려놓은 상태예요. 얹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오일에 대한 저가는 어느 정도 찍어놨다라고 봐요. 가격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이 격에 대한 회복이 처음 났던 시점이기 때문에. 외려 지금 19.27이라는 오일에 대한 저가가 전 현재 지금 오일이 줄 수 있는 저가에 대한 기준이 저는 정해져 있는 거고 지금 현재는 눌림을 타선을 저는 오늘 조금 앞선에서 봤었어요. 24.80 하나 정도로 봤었었는데 얘네가 장을 시작하게 되면서 조금 장을 시작하게 되면서 조금 상승세의 시작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매도 쪽 측면을 보려다가 이제 시가 쪽 측면이 이제 너무 붙어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외려 지금 여기서 눌림을 준 게 아닌가 하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선 비례 같은 거 따지면은 원래는 이제 23.70에서 반등이 맞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한 74, 예틱 정도 앞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 상태고 지금 좀 외려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승단에서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격이 상승단에서 구름대가 무너진 상태거든요. 주가 이격이. 네. 그러다 보니까 외려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는 지금 못 봐요. 매도를 봐야 되는 심정인데 외려 저는 단기 타선만 조금 정해드린다면은 25.40 라인대 매도 하나 그리고 조금 앞선에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현재 25.11 라인대에서 매도를 들어가는 게 지금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오일을 보면서 느낀 게 참 무서운 종목이라는 걸 많이 느끼는데 지금 지수 같은 종목 같은 지수 잠깐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추세가 단기가 제가 계산해봤거든요.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14번 정도가 바뀌더라고요. 단기 추세만 1분에서 5분 봉장체 내에서 단기 추세가 한 14번 정도가 바뀌고 그리고 장 시작하고 나서는 꼭 한 번씩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항생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V자 반등이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자 나스닥도 이게 지금 V자 반등을 만들려고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보시면 여기서도 지금 하락단 만들고 상승단을 바꾸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오일은 매수 쪽 측면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조금 더 봐야 될 종목은 나스닥이 아닌가 해서 나스닥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적으로 변곡이 장 시작하고 나서는 또 바뀔 거예요. 아마 여기서 N자 반등, V자 반등 무조건적으로 패턴이 다양하게 나오고 네. 변수로 정할 수 있는 가격선들이 다 이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생각 그래서 제가 오늘은 나스닥을 완전 포지션 트레이딩을 가진 거거든요. 아침부터 잡고 좀 길게 보자. 어차피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나스닥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나스닥이 이제 눌림을 주고 상승세를 주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대에 대한 목표값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값은 좀 크게 열려 있는 상태죠. 8,370까지는 열려 있다 나스닥은. 그래서 5일 얘기하다가 나스닥 얘기했는데 네.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일 이야기 하다가 지금 나스닥도 잠깐 다시 한번 좀 봐주셨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8,470까지 상방으로 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5일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매수를 주셨는데 아까 25.40선 그리고 25.12선에서 오히려 매도 포지션은 매도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기 좀 올라왔을 때 여기서 매도를 보는 네. 게 맞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어차피 이제 제가 보는 방향성은 상방이긴 한데 지금 자체 트레이딩 내에서는 관점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도를 한번 넣어도 나쁘진 않은 거죠. 근데 외려 지금 25.00선에서 매도가 네. 한번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꺼림직한 거예요. 와 그러게요. 얘네가 지금 앞선에서 매도를 받은 건가? 그래서 요즘에는 자리값에서 딱 막진 않고 거의 대부분 앞이나 거의 이제 뭐는 힙소 진짜 기본적으로 힙소가 나와요.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손절을 두기가 네. 아 이거 안 두 제가 매매를 해더라도 느껴요. 그러니까 아 손절을 안 두고 하면 수익은 날 텐데 근데 안 둘 수가 없는 게 선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쵸. 맨날 속긴 하지만은 그래도 수익은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매일 수익이긴 하지만은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5일은 뭐 방향은 매수로 보고 있지만 지금은 25달러 선에서 다시 저항을 받고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5.40선 그리고 25.11선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일단 드렸는데 지금 이미 좀 이게 내려온 건지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휩소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준 차장님은 5일 관망. 네, 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너무 지금의 오일은. 위아래로 뭐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렇게 옛날에 그 지수 트레이더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 게 네, 좋다. 네. 그래서 저는 아마 내일 합의가 불발이 되면서 한 큰 폭에 막 18불, 20불이 그냥 깨지는 그런 하락폭을 보이다가 다시 또 극적으로. 재감산 이제 합의 그런 거에 기대감으로 또 급등을 하면서 약간 이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일단 미국 그 에너지 업체 뭐 옥시덴탈이 30년 만에 배당금을 삭감하기로 하고 네. 뭐 엑슨모빌이나 이런 대형 업체들도 지금 그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걸 대폭 감소한다고 해요. 그만큼 지금 매우 에너지 업체 쪽이 매우 어렵긴 한데 뭐 말을 들어보면 80% 이상이 원유 가격이 45불 이상이 되어야지 이제 이익이 나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원유가 지금 벌써 뭐 거의 근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엄청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감산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일단 지금 내일 이제 오펙 감산 결정 회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사우디에서 월 초에 OPS 그래서 이제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에서 자기들이 원유를 얼마에 팔겠다 이런 걸 공표하는 게 있는데 보통 저번 같은 경우는 미리 공표를 하면서 증산을 하겠다고 다음에 발표를 하면서 미리 이제 OPS를 설정해 놓고 매우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이번에는 이 회의 뒤로 미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우디가 어느 정도는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감산 합의를 하기로 좀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호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미국 측 입장에서는 감산 합의가 결렬될 경우는 뭐 사우디, 러시아 쪽 원유에 뭐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네. 뭐 이렇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유의미하지가 않아요. 뭐 워낙 사우디,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수입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의 입장은 현재 그거거든요. 지금 시장 그 자연적인 감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사실 그 말도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강제로 감산을 하지 않아도 시장이 지금 워낙 어렵다 보니까 여러 업체들이 뭐 긴축 재정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본 이렇게 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대폭 삭감을 하고 뭐 일단 노동력을 부릴 여력도 안 되니까 그쵸? 감산 자체가 지금 서서히 줄어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뭐 한 10% 정도는 줄어들 거라고 해요. 그럼 미국의 1,200만 배럴이니까 한 120 배럴 정도는 이제 하루 1일 기준으로 120만 배럴은 이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공급 과잉이 지금 한 300만에서 500만 정도라고 추산이 뭐 이거 숫자가
대체로 다 달라요. 지금 뭐 언론마다 다 다르고 네네네. 예상치가 뭐 리포트마다 다 다른데 이걸 크게 잡아서 그러니까 300만에서 600만이라고 하고 코로나로 인한 수요 감소가 1000만에서 한 1500만 배럴이라고 하면은 한 2천만 배럴 정도의 이제 공급 과잉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에서 전략 비축률을 150만 200만 정도를 일기준으로 이렇게 네. 매입을 한다고 하고 여기서 미국의 아까 그 자연적인 감소량 120만 배럴 그리고 요번에 만약에 감산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약 1000만 배럴에서 뭐 1500만 배럴은 조금 무리일 것 같고 1000만 배럴로 하면은 거의 어느 정도는 진짜 상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합의가 한 번에 이루어진다고만 하면은 네. 좀 급당적으로 보는 분들은 $40까지도 바로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조금 위험할 것 같고 그래도 $30는 넘을 거라고 보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아요. 퍼센티지로. 좀 소폭 오르는 것보다는 큰 폭의 상승은 분명히 보일 여력이 네. 있어서 원유는 조금 들어가기 위험하다. 내일 감산의 합의 여부가 중요하고 또 바로 뒤에 또 이제 에너지 장관들의 네네, 또 합의도 그렇죠. 있고 G20에. 또 14일, 21일에 또 미국도 텍사스 철도청 그쪽 관리위원회에서 그 주가 이제 원유업 그 에너지 업체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에서 어떻게 뭐 주 차원에서 감산 여부가 또 따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원유는 조금 보면서 이 변동성을 조금 즐기시는 게 어떨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켜보면서 변동성을 즐기자.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다. 내 생각이 맞았나? 약간 이런 추리도 해보시고 네, 들어가긴 너무 알겠습니다. 위험하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하의 원유 재고 예측치는 90만 배럴가량 증가로 예측이 됐었는데요. 900만 배럴가량. 근데 지금 1,500만 배럴가량의 증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이제 크루드 오일이 좀 이 발표와 함께 다시 상방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토트레이더님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볼까요? 진짜 예전 같으면은 이제 오일 지표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은 진짜 오일이 그쵸. 진짜 200틱에서 300틱은 진짜 그냥 네, 네. 가뿐하게 움직이는데 사실상 지표가 요즘에는 그렇게 막 있으나 마나 없고 그쵸. 사실상 뭐 이제 체결된 감산합이라든지 증산합이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맞아요.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상 오일 지표 있더라도 그냥 오일 매매하거든요. 어떨 때는요. 네, 그냥 잘 빠지는구나 이러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렇게 크게 오일 재고 지표들이 영향을 크게 줄 수는 없다고 그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그냥 정상적인 차트라고 보이시네요. 그렇게 움직임도 빠르지도 않고 그냥 상방 한번 크게 한번 쏟았다가 지금 네. 근데 진짜 예전 같았으면은 지금 한 200틱은 올리고 왔다 갔다 그러게 했었어야 말이에요.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표 발표 나고 난 후에 지금 25달러 선을 터치하고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좀 영향력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주 차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전혀 뭐 원유 그쵸? 재고는 뭐 네. 예상보다 적게 나왔네요. 1,500, 저는 한 200, 대요 좀 많이 좀 예상, 한 2천만 배럴 예상했었는데, 네. 뭐 사실 원유 재고는 진짜 영향을 지금 전혀 주지 지금 못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감산 합의 여부도 그렇고 아까 까먹은 게 그 5월달에는 이제 드라이빙 시즌에서 미국은 참 휴가도 빨라요. 맞아요. 그래서 5월달부터 이제 휴가 시즌 그래서 원유의 이제 수요량이 조금 급증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덜하긴 하겠죠. 그래도 분명히 재고를 어느 정도 덜어내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재고적인 측면에서는 이거를 커버할 수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일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발표 이후에 25달러 선까지 다시 넘어왔다가 다시 좀 꺾이는 모습인데 그렇게 좀 큰 영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다음은 골드로 넘어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 지금 1,686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0.19%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아토트레이더가 이번에는 관망 그리고 준 차장님 매도 의견 주셨는데 이번에는 준 차장님 생각부터. 네, 저 뭐 어제와 똑같은 말이라 놀라실 분들이 네, 일단 저는 1,700이 가장 중요한 이제 심리적 지지선으로 생각을 해서 네. 어제도 이걸 돌파를 했나요? 어제? 이게 어제 건가? 네, 어제 돌파를 못했죠. 네, 어제 네. 돌파를 못하고 쫙 내려왔는데 오늘도 그쵸. 같은 흐름은 이어질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면은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있는데 1,700을 돌파하면은 그때는 매수 타이밍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합니다. 계속 뭐 조금 그래도 손절은 짧게 정하시고 가시는 게 좋고 만약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조금 물리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갈만은 해서
빅 사이즈가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나 뭐 이런 거는 조금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이것도 지수와 마찬가지로 조금 단기간에 급등한 감이 있어서 분명히 차익 매물이 나오는 시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렸다가 매수를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네, 일단 지금은 매도로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1700선을 좀 넘어선다면 그때는 매수를 봐도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데 일단 골드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지켜보면서 안전하게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토트레이더 관망 주셨어요. 저는 이미 저번 주에 골드를 다 마쳤기 때문에 이미 네. 먹을 만큼 먹었다. 네, 먹었죠. 지금 1580선 그때도 매수 들어가라고 얘기를 제가 한 200, 몇 번 한 것 같은데 네. 25선 또 돌파되면 또 매수 나온다고 12선 또 돌파되면 또 매수 나온다고 그거 좀 무조건 한다고 했는데 다 매도 본 거죠, 여기서. 맨 여기서 왜 매도를 보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조금 현재 시점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네. 이 캔들 종가 라인대에서 지금 가격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큰 상승 나오려면 여길 돌파해야 돼요. 1694.5 라인대에서 매수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 지켜주고 있는 거 보니까 오늘은 아마 상승 보합으로 끝날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네. 저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매도를 한번 봤었었는데 83. 그러니까 여기 자리 근처에서 매도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도가 한번 흐른 거 한번 확인했었고 74점 라인대까지 내려온 거 확인하고 나서 지금 이제 보니까 지금 60분봉 상단이 아직까지 돌파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오늘 여기 가격대에서 보합이 나올 거예요. 진폭 작을 겁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96 라인대는 좀 못 깰 가능성이 높고 밑단에서는 지금 83 라인대가 현재 지지 구간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골드나 이제 지수랑 이제 달러 인덱스를 이제 같이 가장 비율을 크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선물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달러 인덱스 안 보고 골드 차트랑 채권 차트는 무조건적으로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그리고 요즘에 선물이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네. 이제 국선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매매성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국선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진폭이 막 한 5포인트에서 한 4포인트 내지밖에 안 나섰었는데 요 근래는 기본적으로 진폭세가 한 10포인트도 이제 기본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선도 지금 되게 궁금하실 분들이 있어가지고 외려 골드는 지금 볼 게 없어요. 골드는 지금 볼 게 없고 외려 좀 국선을 한 번 더 봐드려도 되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는지 준 차장님께서도 괜찮으신지. 네, 너무 좋죠 저는. 네. 좀 현재 지금 국선 자체가 지금 코스피 종합지수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를 2개 켜놨었는데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원래는 선물 위주로 계속 매매를 하다가는 요새 이제 주식에 요즘 완전 꽂혀 있어가지고 요즘 되게 재밌게 매매하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요즘 계속 수익이 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내용 좀 설명드립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종합지수가 되게 중요한 라인대를 뚫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1760선을 지금 돌파가 나왔거든요. 가장 크게 매도 저항을 줄 수 있는 구간대가 돌파되고 나서 현재 저항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값을 얘는 이미 정해놨어요. 1860 정도로. 근데 지금 앞선 1841에서 고점 찍고 지금 항상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아직 목표가를 도달하지 못하고 지금 잠시 조금 쉴 거예요. 아마 이제 휴식기에 좀 들어갈 건데 제 생각에 지금 내일자에서 매수비를 좀 볼 수 있는 가격선, 코스피가 사실상 상승비로 나올 수 있는 가격선이 제 생각에는 1784라인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1784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식들이 대부분 이제 뭐 상승 강도 높고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다 요즘엔 오늘은 대부분 보합치고 횡보를 하는 그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이든 국내 선물이든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오늘도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어서 수익적인 부분은 가져가실 수 있긴 하겠지만은 오늘 내 생각에 한 2, 3일 정도가량은 크게 진폭세가 없을 거예요. 또 이제 다음 주 내일 모레 되게 되면은 목요일, 금요일이 되게 되기 때문에 아마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인가요? 그렇죠. 네, 옵션 만기일이 겹쳐 있어가지고 외려 주식도 잠깐 보진 않고 있지만은 이제 그래서 이제 국내 선물도 같이 봐드리고 싶었던 건데 제가 생각에는 이제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엔 저가를 한번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구간 단청에서 233.28 라인대가 지금 가장 매수를 보기가 좋은 자리예요. 234.80 라인대. 근데 앞서에서 매수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훨씬. 237.
50 라인대에서 매수값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234부터 237까지를 이제 매수 매물대로 좀 하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간대가 무너져줘야 230이라는 가격선이 지금 무너지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선물을 하실 분들은 237하고 234 이 두 수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국내 선물 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제 주식을 제가 하고 있어가지고 네. 외려 주식에서 제가 요즘에는 이제 종목 추천을 몇 개씩 해드려요. 근데 이제 스윙도 알려드리고 뭐 몇 개씩은 진입을 드리는데 하루에 3종목 정도를 지금 진입가를 좀 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매매를 할 때 왜 이미지 파일이 안 나오지? 네. 잠시만요. 아까 네. 코스피 지수 몇이라고 하셨죠? 코스피 지수 네, 1784요. 1784요. 네. 네, 전 들어갑니다. 네, 전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나요? 네, 아토님을 믿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매수성은 이제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근데 네네. 2, 3일 정도는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미지 파일이 안 나오는 게 조금 네. 아쉬운데 좀 이따 이미지 파일 복구되면 그러면 잠시 준비하는 동안에요. 저희는 외신센터 지금 연결해서 또 속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좀 빠르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은행이죠. 찰스 슈왑스 은행이 미 증시 랠리가 코로나 확산 여부에 달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시장의 랠리가 단순히 경기 부양에만 기반을 두고 상승을 해준 게 아니라 더 일리가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렇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코로나 확산 상태가 고점을 꺾고 이제는 좀 진정 추세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방금 이 아토트레이더님께서도 나스닥을 많이 보라고 하시면서 V자 반등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지금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찰스 슈왑스의 제프 클립톤 전략가가 우리는 미국만 보는 게 아니라 해외도 보고 있다라면서 유럽이 이미 고점에서 2주가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시점이 사람들이 직장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지 판단을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코로나 현황 잠깐 보시면 유럽은 완만하게 이미 스페인, 이탈리아 쪽은 흘러가고 있고요. 미국도 살짝 곡선이 꺾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과 싱가포르인 건데요. 지금 무섭게 아주 무서운 속도로 고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국가의 확산 추세를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소개해드릴 게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추가적인 2,500억 달러 긴급 바이러스 지원책을 좀 부양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2,500억 달러 규모에는요, 헬스케어, 주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식품 지원과 관련해서 구성이 됐고요. 특히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2,500억 달러 요청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추가적으로 2,500억 달러 요청을 해서 총 지금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부양책 규모가 5천억 달러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요청이 통과가 되려면 민주당의 지지가 필요한데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중소기업 2,500억 달러 지원 요청 좋은데 먼저 농민, 여성, 소수민족, 군인 지원을 먼저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공화당에 소속돼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당연히 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좀 추구를 할 것이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민주당 쪽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좀 반대로 입장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두 정당이 어떤 합치를 내놓을지는 저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속보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아토트레이드님 아까 준비해 주신 그 이미지 파일이 됐을까요? 네, 이미지 파일 됐는데 네. 지금 제가 그래서 진입가를 제가 3월 2일부터 조금 이제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네네. 이제 이거를 제가 지금 이게 제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차트랑 이런 것들을 그냥 이미지 파일로만 좀 올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지금 총 한 20개 정도를 지금 진입을 네네. 했었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15개 종목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15개에서도 거기서도 지금 한 번 정도 손절가 치고 대부분 그 종목들은 5% 이상대의 수익이 났었고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3에서 지금 7%까지도 수익이 났던 종목들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결과값을 보게 되면은 익절 비례에 따졌을 때 손절값이 제가 이거 네이처셀을 이제 한번 매매했었던 적이 있었었는데 네. 이때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졸아가지고 목표가에서 못 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손절을 본 종목인데 이 종목도 수익이 났었었는데 이 종목 빼고는 두 종목만 좀 손절이 난 상태라서 여러분들도 저희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외려 주식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종목 3개 정도를 가져가셔가지고 좀 보시면은
네, 그래서 수익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토트레이더가 선물뿐만 아니라 이 오픈 채팅방에서 주식 이야기도 좀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려면은 퓨처선 아토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준 차장님 이제 저희 마칠 시간이 됐는데 이제 주식 들어가실 건가요? 네, 저는 1784 메모도 해놨고, 네, 내일 바로 대기하고, 네, 한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시는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You would wait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at night and scheme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